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Cambridge IELTS 14 아카데믹 리딩 모듈의 12강의를 같이 여러분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시간은 첫 강의로서 테스트 1 아카데믹 리딩 패시지 첫 번째 지문을 같이 한번 풀이하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될 지문은 어떻게 등장을 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문이 바로 제목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단락 구성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1강 전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지문을 읽기 전에 제목이나 부제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를 유추해 본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문제에 있는 키워드가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paraphrase, 즉 의역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아카데믹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오늘의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The Importance of Children's Play, 즉 아이들의 놀이 과정의 중요성을 담고 있구나 라는 유추가 가능하시네요. 자, 그러면 문제 과정을 조금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각각 단락의 제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호를 맞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단락부터 마지막 Somehow the Importance of Play라고 시작하는 총 16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오늘 지문에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문제 첫 번째 유형은요. Questions 1 to 8, 바로 1번부터 8번째 문제까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밑에와 같은 notes, 그죠? 어떤 요약본을 지금 보시게 되고 있는데 자, 그 단락에 문장에 맞는 빈칸에 한 단어, 즉 one word only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 빈칸을 몇 단어로 채우느냐, 즉 위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다음과 같은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은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답이 풀리게 된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의 팁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빈칸에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락에서 여러분의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작업해 볼까요? 자, 여러분의 노트는 무엇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아이들의 놀이 과정 중에 uses of children's play, 즉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 use, 사용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1번에는 여러분의 문제 풀이를 위해서 바로 magical kingdom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따옴표 처리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 문장은 여러분의 특정한 명사, 고유 명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마법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무엇을 향상하는 것을 도와줄 것인가? 바로 명사로 develop이라고 하는 동사에 연결될 수 있는 목적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 한 단어를 지문에서 골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Magical Kingdom 찾아주시고 무엇을 향상시키느냐? 자, 여러분 역시 지문은 순서대로 출제되어 있어서 바로 1번에 Magical Kingdom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brick by brick,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 쌓는데 6-year-old Alice, 바로 6살짜리 꼬마인 앨리스가 바로 마법 왕국을 하나씩 벽돌로 쌓고 있네요. 자, 중략해보시고 although 이렇게 넘어갑니다. Although she isn't aware of it. 그 앨리스라고 하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모르다 알다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바로 aware of라고 하는 이 형용사 때문이죠. aware, 무엇을 알고 있는 이라는 구문인데 여기서 isn't라는 부정이 나왔으니까 바로 앨리스는 잘 모르겠지만 this fantasy, 이런 환상이 is helping her, 무엇을 도와주고 있나요? Take her first steps,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도약하는 걸 도와줍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Towards her capacity for creativity, 바로 그녀의 창조력을 향상시켜주는 과정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자,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개발한 것인가? 바로 창조력, 창조성이라고 하는 capacity, 능력을 향상시켜준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Magical Kingdom인데 여기서 앨리스가 무엇을 향상시켰느냐? 다시 말하면 창의성과 창조력을 가리킬 수 있는 바로 creativity가 1번에 가장 적합한 답으로 paraphrase된 문장을 찾을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서 어느 단락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빈칸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유추해서 푸는 문제 유형, 바로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과 같은 스킬 계속해서 적용해서 2번 문제 넘어가 보죠. 네, 이번 문제에서는요. 자, 주제를 보드 게임즈라고 넘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바로 보드 게임즈 키워드로 잡아주시고요. 무엇을 수반하는가, 즉 여기에는 involve에 걸릴 수 있는 명사 형태가 가장 적합하겠고요. 우리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보드 게임이자 바로 turn taking, 즉 교대로 하는 것을 같이 수반하고 있는 보드 게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turn taking이라고 나온 설명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가 2번에 적합한 답으로 연결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보드 게임즈는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셨죠? 자, 가서 보시면 later on 계속해서 when they tire of this, 바로 이 게임에 되게 tire of, 지루해질 때 and settle down with a board game이라고 주고 있네요. 네, 오늘의 키워드 역시 그대로 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서 빈칸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겠습니다. 자, 보드게임으로 넘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네요. She's learning about,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The need to follow rules, 뭐를 따라야 되는 것을 배우나요? 그렇죠. 바로 이 rules, 규칙을 가리킵니다.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뭘까요? Take turns. 즉,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소개된 turn taking이 이렇게 바꿔져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무엇을 수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사한 단어는 앞에서 얘기한 follow rules라고 하는 해당하는 명사 rules, 규칙이 가장 적합한 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너와 교대로 하는 것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임, 바로 보드 게임즈라는 키워드를 맞춰서 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3번 문제는 바로 recent changes를 가리킵니다. 최근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변화는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변화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근이라고 하는 단락 그리고 변화를 나타낸 단락 어디에서 설명이 되는지 앞에 3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pulations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구를 가리키겠죠. 사람을 이야기할 때 populations, 그러면 어디에 인구가 have grown, 성장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도 명사라고 유추하실 수 있으니까 populations of 명사, 그리고 어디가 성장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다섯 번째 단락을 가니까 But we live in changing times 라고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변화,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 주고 있으니까 우리 5번 단락에서 3번에 관련된 변화의 점을 이야기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보시니까 white bread라고 하는 사람이 white bread is mindful of worldwide decline. 자, 무엇을 되게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세계적인 decline,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in play,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이 놀이에서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pointing out,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over half the people, 즉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반의 이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populations를 가리킬 수 있겠고 전 세계에 사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네, now live in cities. 도시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populations라고 하는 것은 people를 가리키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over half, 즉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가리키므로 어디에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나요? 바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지문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빈칸의 정확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대로 바로 cities, 도시를 가리키는 단락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4번 문제로 계속해서 지문 순서대로 이어가 보죠. 자, opportunities, 어떤 기회를 가리켰는데 바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의 기회가 limited, 제한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네요. 그러면서 due to라고 이야기하고 4번부터 문제가 이어져 있습니다. 4번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due to 보시면요. 역시 뭐뭐 때문에 라는 우리가 원인을 연결해 줄 때 쓸 수 있는 전치사 구문이죠.
자, 그런 것과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유롭게 아이들을 노는 걸 제한하고 있을까요? 네, 역시 지문의 순서대로 다음 5번 단락에서 이렇게 기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을 들여다보죠. The opportunities for free play.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는 which I experienced almost every day of my childhood.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경험을 했는데요. 거의 매일 했어요. Of my childhood. 제 유년 시절에는 매일 놀았었던 그 자유로운 놀이의 기회가 becoming increasingly scarce라고 주고 있습니다. scarce, 부족이라는 뜻이죠. 즉, 점점 기회가 부족해지고 있어요를 문제점으로 주고 있고요. 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outdoor play, 바로 밖에서 노는 이것이 curtail, 되게 감소되고 있는 걸 가리킵니다. 자, 왜 감소되고 있을까요? perceptions of risk to do,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걸 인지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무슨 위험과 관련 있나요? 네, 바로 트래픽, 교통과 관련된 위험성들을 지적하면서 바로 밖에서 노는 outdoor play가 제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limited, curtailed, 감소되고 제한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럼 무엇에 대한 걱정, 위험을 가리켰냐? 바로 traffic이라고 하는 문제가 4번에서 먼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risk라고 하는 지문의 단락이 fear이라는 명사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제한되었다라는 말은 curtailed라는 동사의 동의어 처리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은 명사 한 단어 traffic을 정답으로 연결하실 수 있었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도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을 다루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이 들어가죠. 자, as well as 요 단락 한차 한번 볼게요. 무엇뿐만 아니라를 설명할 때 우리 as well as, 즉 and로 그냥 쉽게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구문이 되겠죠. Parents increased wish. 바로 부모들이 어떤 것을 계속 바라고 있네요. 바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뭐로부터요? From being the victims. 여러분, victim은 피해자를 가리키는 명사가 되겠죠? 뭐로부터의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싶은 거냐 하면 바로 crime,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바람 때문에 역시 아이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5번의 명사 한 단어는 그렇죠. 바로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5번은 역시 crime으로 문제 순서대로 출제됐습니다. 6번 넘어가시면 다음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자유롭게 노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로 6번이 문제 순서대로 출제됐죠. increased 명사 몇 개의 구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무엇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명사 찾으실 수 있겠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in school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역시 5번 단락의 뒷부분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면요. 그리고 by the emphasis, 어떤 강조에 의해서 on earlier is better.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르면 이를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which is leading to greater competition이라고 줬습니다. 즉, 엄청난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academic learning, 학업적인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자, 그럼 우리 키워드가 schools 등장했고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increase에 연결될 수 있는 명사 한 단어는 바로 competition, 경쟁을 가리키는 5번 단락에 소개됐었던 greater competition이 increased competition과 맞는 문장 나올 수 있겠네요. 즉, 학교에서 아이들이 경쟁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네요. 네.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타임 키워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문제가 순서대로 출제되면서 새로운 토픽, 즉 International Policies, 세계적인 정책을 다룬 단락에서 다음의 답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어느 단락에서 답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을 알려줬죠. 네, 바로 International Policies 키워드로 잡아주시고요.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 관련된 세계적인 정책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7번에서는요. difficult to find 명사 알려주고 있죠.
무엇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요? To support new policies. 새로운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은 찾기가 되게 어려운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International Policies,라고 하는 단락은 6번 단락에서 International Bodies라고 설명이 되는데 바로 이 bodies는요, 세계적인 기관, 단체들을 가리킬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Policies에 대한 설명을 언급해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어디 세계적 기관 같은 경우냐 하면요. 바로 UN이라든지 European Union, 즉 유럽연합과 같은 이 단체들은요. have begun, 시작해 왔습니다. to develop policies. 네, 우리 키워드 policy니까 6번 단락에 소개가 되고 있죠. 정책들을 개발시키는 걸 이제 시작해 온 겁니다. 무슨 정책일까요? concerned with, 무엇을 다루고 있는, 바로 아이들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정책이네요. to play,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implications, 어떤 영향을 고려하고 있어요. for leisure facilities,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레저 시설들, 그리고 educational programs,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what they often, 자, 바로 그들이 lack, 부족한 것을 가리킬 때 우리 이 동사 lack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그들이 종종 부족한 것은 바로 뭘까요? 네, 이러한 정책을 기초로 할 수 있는 뭐가 부족하다? evidence,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찾기 어렵다라는 우리의 문제의 키워드와 매칭이 될 수 있겠고 정책을 기초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정책에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명사 한 단어 여러분들은 evidence로 바로 연결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면 정책을 지원해준다라는 말은 base policies on,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을 기초로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찾기 어렵다라는 말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7번의 답을 evidence, 증거라고 가실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8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 세트의 마지막 문제 8번은요. 바로 계속해서 세계적인 정책에 대한 단락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어야 하고요. 7번 뒷부분에 나오는 지문의 순서가 일치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research needs to study, 바로 어떤 연구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네요. 바로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 대한 영향, impact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바로 the rest of the child's, 명사 들어갈 수 있네요. child라고 하는 소유격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고 아이들의 무엇에 나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제언점을 남겨준 단락은 바로 8번 단락에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었죠. 네, Dr. Jenny Gibson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을 동의했느냐, 무엇을 지적하면서 although some of the steps in the puzzle of how and why play is important,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바로 어떻게 또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왜 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에는 바로 많은 단계가 have been looked at, 지금 보여져 왔는데 There is very little data. 그렇지만 뭐가 없다라고 주어졌나요? 네, 근거나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제언점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에 대한 것이 없나요? 다시 말하자면 on the impact, 어떤 영향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유롭게 노는 것이 어디에 미쳐야 되나요? 아이들의 나중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자료나 근거는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바로 아이들의 나머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냐면 바로 child's life, 명사 한 단어 life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됐겠죠? 네, 이렇게 우리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을 지문의 순서대로 단락에서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여러분이 쉽게 그리고 정답률을 높여가면서 문제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머지 문제는 패시지 1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리딩 패시지 1의 9번부터 13번까지 문제 유형은 IELTS에서 고유하게 나오는 바로 이 문제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상반되는지 또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True, False, Not Given 유형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에서도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그 키워드가 지문에 어떻게 패러프레이즈를 찾아주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료 기술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문이 보통은 순서대로, 즉 문제가 순서대로 출제가 되니까 그 흐름을 읽어가시면서 찾아내는 역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바로 9번 풀어보면요. 자,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Good self-control, 즉 자기 통제력이 좋은 아이들을 설명했죠. 바로 이 self-control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명사가 여러분에게 이번 문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요. 바로 do well at school. 학교에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업적인 내용과 자기 통제력을 가진 문제는 어디에 출제되었냐? 바로 12번 단락에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다음과 같이 it could be extremely significant. 바로 이 문장 같이 한번 해석을 할까요? 바로 매우 significant라는 여러분 형용사 꼭 알아두세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바로 매우 중요할 것 같더라. For educational practices. 그래서 교육적인 방법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능력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면 self-regulate, self-control. 바로 무엇을 다 의미하나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서 설명을 했죠. 네, 바로 이것을 찾아내시는 것이 이번 문제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텐데 바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무엇을 보여줬더라? key predictor. 굉장히 중요한 예측 요소가 됐더라. 뭐에? academic performance. 여러분 이건 뭐가 될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즉 학업적인 성취도를 설명하고 싶다면 academic performance를 의미할 수 있겠죠. 즉 학업적인 성취도의 중요한 바로 예측 요소가 되는 것이 자기 통제력이라고 봤기 때문에 역시 정확하게 문제와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9번의 답을 true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10번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무슨 방법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정보를 줘야 맞는 거냐면요. 바로 possible medical problems. 그래서 possible, 가능한 이란 뜻이고요. medical problems, 어떤 의학적인 문제를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 있느냐. 아이들의 놀이 방식과 그리고 medical problems에 대한 정보를 키워드로 잡게 된다면 다음 단락에서 medical problems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13번의 단락에서 우리 어떤 것을 조사했다라는 investigate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가 뭘 조사했냐면요. How observing children at play. 자, 아이들이 놀이 과정에서 노는 과정을 관측하는 거, 관찰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clue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바로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준다라는 것과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문장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단서를 주느냐? Their well-being.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디에서는 더 유용하냐? useful 하냐면요. diagnosis.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명사로 이것은 어떠한 병명 같은 경우를 진단할 때 쓰는 명사 표현이 되죠. 즉, 무엇을 진단하는 거?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like autism. 여러분, 어티즘은 자폐증이라는 어떤 병명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신경발달적인 disorders, 장애 등을 가리킨 때 우리 disorders라는 명사를 사용하죠. 즉, 자폐증과 같은 신경발달의 장애를 진단할 때 유용하다라고 했으니 바로 possible medical problems과 neurodevelopmental disorders는 같은 문맥에서 사용이 됐구나 아실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서를 제공한다, 일치하는 내용이 되고 있으므로 10번 역시 true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단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번에는 새로운 명사 dolls라는 내용을 주고 있어요. 즉, 이 아이들이 놀이 과정 중에서 인형을 사용해서 놀이하는 과정이 어느 단락에 나와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 자, 그리고 benefit girls writing more. 자, 지금 아이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을 나눠봤죠? 바로 여아들의 writing, 바로 글 쓰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을 주더라. 누구보다? boys writing.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인형을 가지고 논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비교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바로 writing 스킬을 비교해야 되는 서로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 나왔죠. 바로 이렇게 true, false, not given에서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급 문형을 많이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려면요. 반드시 지문에 이 두 개의 비교하는 대상이 모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비교급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라이팅이 더 잘 되는지 못 되는지에 대한 비교급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야만 true 또는 false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바로 아이들이 우리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었느냐? 바로 14번에 계속 이어서 설명이 됐어요. 이 부분 같이 해석을 보시면 Children wrote longer. 자, 아이들이 더 길게 썼고요. Better, structured stories. 더 좋은 구조로 글을 썼다, 이야기를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When they first played with dolls. 그래서 우리 인형을 가지고 놀았을 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representing characters in the story. 자, 뭐를 해주냐면 바로 그 이야기에서 아이들이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글을 잘 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봤을 때 playing with dolls에 대한 설명은 있고요. 글을 썼다, 못 썼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잘 보셔야 될 것, 제가 비교하는 두 가지 대상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했느니 girls writing과 boys writing 서로 비교하는 문장은 절대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이런 문제의 유형에서, 즉 어떠한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지문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not given으로 하셔야 되는 답이 되겠죠. 네. 바로 이렇게 not given의 비교급 문제 유형은 두 개의 비교의 대상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만 정보를 찾을 수 있겠다 명심하시고 바로 12번 넘어갈게요. 자, 아이들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Thinking up ideas, 무언가 생각을 해내는데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언제인가 볼까요? 아이들이 최초로 레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때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것이 어디에서 설명이 되는지를 찾으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바로 14번 단락에 Many teachers commented that 하시면서 바로 레고라고 하는 것이 문장 뒤이어서 보이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12번에는 1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많으나 선생님들이 무엇을 언급해주고 있냐면요. They had always previously had. 바로 이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었느냐를 설명해주죠. 바로 이 had라고 하는 과거 완료는요.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시제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아이들한테 They didn't know what to write about.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때 말해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레고 빌딩을 할 때는 however 하지만 내용을 전환시켰죠. 네, 레고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not a single child, 한 명의 아이도 said, 말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내용을 갈 수 있죠. 여러분의 이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구가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Through this whole year of the project. 그 레고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1년의 과정 동안에 한 명도 이렇게 이야기한 애가 없었어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레고 빌딩에서 문제점을 가진 아이는 없었다라고 상반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12번의 답은 우리 false로 가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뒤에 레고 빌딩을 했을 때는 한 아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서 true, false, not given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13번의 키워드는요. 자, 사람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노는 것을 less significant라고 봅니다. 자, 아까 제가 significant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중요하다, important라는 형용사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바로 예전에 그랬던 것보다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이 노는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사실 이 문장도 비교의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역시 마지막 단락에 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Somehow the importance of play has been lost. 여러분 어떨 때 lost라는 걸 쓰시죠? 바로 lose의 과거 분사일 때 쓰죠? 바로 어쨌든 간에 놀이 과정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잃어왔어요. 자, 근데 언제 잃었을까요? In recent decades. 네, 우리 decade는요, 10년을 가리킬 때 우리 decade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최근 몇십 년간 놀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잃어왔지만 it's regarded as something trivial. 자, 다시 말하면 trivial, 중요하지 않은 걸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무언가 사소한 것이거나 아니면 negative,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That contrast with work. 뭐와 대조돼서 이렇게 보이냐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는 대조돼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은 보통 부정적이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recent decades, 최근 몇십 년 동안 바로 중요성을 잃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trivial, 사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은 정확하게 문제와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는 true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지막 13번 문항까지 reading passage 첫 번째 지문 확인해 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푸셨던 빈칸 채우기 유형이라든지 true, false, not given, 문제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 상반되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IELTS 리딩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스킬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2강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 유형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